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관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관성은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어떤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관성의 크기는 어디에 비례하냐면 질량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그 물체의 가속도에 비례한다. 자, 이 사실을 기억해 놓다가 활용을 하시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운동량이라는 게 있어요. 운동량. 그래서 이제 운동량은 뭐로 운동량이라 그러냐면 자, 운동하는 물체가 지닌 물리량입니다. 운동 효과를 나타낸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말하는 운동 효과라는 게 뭐냐는 얘기지. 자, 여기서 말하는 운동 효과라는 건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할까? 딱 쳤어. 그지? 운동을 하다가 멈췄으면서 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운동하고 있는 애가 있으면 이 운동하고 있는 애가 가지고 있는 이제 미래의 시점이겠지. 자, 부딪혔을 때 얼마나 충격이 크냐. 알겠지? 그걸 갖다 이제 우리가 운동량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런 거잖아. 빨리 달리거나 질량이 크거나 그러면 어떨까? 운동량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은 자, 운동량이 어디에 비례하냐면 질량과 속도에 비례합니다. 속도. 그래서 운동량을 흔히 이제 P라고 하거든요. P는 MV다. 이렇게 되는 거고 단위가 이렇게 돼요.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뭐에 해당하냐면 운동량의 단위입니다. 그런데 속도라는 애가 방향을 가져요, 못 가져요? 방향 같죠? 맞지? 그러면 운동량도 방향이 있을까 없을까? 운동량도 방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운동량이 있으면 얘를 플러스라고 한다면 이렇게 운동하는 애의 운동량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기준에 따라서. 그럼 이제 방향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운동량의 방향은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 다시 말하면 속도의 방향과 일치합니다. 이런 것들을 운동량이라 그래요. 자, 그렇게 운동량을 가지고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있다면 이 물체들이 이제 운동이 변해요. 다시 말하면 운동량이 변하게 되면 충격을 받아. 알았지? 자, 날아가는 손바닥이 부딪히면서 충격이 있죠. 날아가는 공이 부딪히면서 충격이 있죠. 그지? 그럼 날아가는 놈과 여기서 정지한 놈은 운동량이 같겠니 다르겠니? 달라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충격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충격량은요.
변하면서 운동량이 변하면서 자, 변하면서 충격이 가해질 때 물체가 받는 충격의 정도입니다. 자, 물체가 받는 충격의 정도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충격량이라 부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평면이 있어요. 여기 벽면이에요, 벽면. 자, 질량이 1kg짜리가 있는데 운동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다가 벽에 부딪힐 때 이 물체가 벽에 부딪혀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게 이제 처음 속도라고 했을 때 얘가 처음 속도. 마지막의 속도는 얼마가 됩니까? 0이 되는 거지. 0이 된다. 정지해 버렸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 물체가 이렇게 뭐를 가하냐면 부딪히면서 힘을 가하게 돼요. 알았지? 자, 그래서 이제 이 충격량이라 하는 것은 운동량의 변화가 생겼어. 그런데 이제 충격이 일어나면서 이제 힘이라는 게 있어요. 힘. 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힘에다가 충돌 시간이 있을 거야. 그걸 곱해준 것과 같아요. 자, 운동량의 변화이면서 그러면 이제 충격량을 I라 그러거든. I. 얘는 자, 운동량의 변화량 맞아요. 근데 힘 곱하기 델타 T가 되고요. 자, 단위를 보게 되면 단위는 뉴턴 세크이던가. 그럼 생각해봐. 뉴턴이 뭐냐면 뉴턴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야. 그러면 자,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야. 왜냐면 F는 MA니까. 근데 여기다가 세크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세크가 지워지니까 뭐만 남니?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남아요. 그럼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는 위에서 뭐의 단위와 같았지? 자, 여기 볼까? 운동량의 단위와 충격량의 단위는 어때요? 같아요. 왜? 운동량이 변하니까. 아셨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벽에 강한 힘이 있죠. 이 힘 F. 이 힘 F를 가리켜서 충격력이라 그래요. 충격력. 자, 바로 이 충격력에 의해서 물질의 상태나 모양이 변하는 거예요. 알겠지? 어? 그러니까 이제 뭐 벽을 때렸어. 자, 벽을 때리면 내가 벽을 때렸을 때 벽이 아파. 맞지? 근데 내 손도 아파, 안 아파? 내 손도 아파. 그렇기 때문에 이 충격력은 물체가 이 벽면에다가 가해지는 충격력이나
벽면이 또 물체한테 가해지는 충격력은 어떠냐면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의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힘이 가해지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충격량의 방향이 있어요. 어차피 운동량의 방향을 갖는 애기 때문에 충격량도 방향이 있는데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 자, 그게 이제 충격량이라는 겁니다. 자, 충격량 알겠어요? 그래서 이 충격량을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자, 이 그래프는 FT 그래프예요. FT 그래프. 시간에 따른 힘이야. 그러면 이렇게 그럼 이건 어떤 거냐면 힘이 일정에 가해지고 있어요. 그럼 힘이 일정에 가해지고 있으면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속도가 또 어떨까 계속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변하니까 결과적으로 뭐야? 운동량이 변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속도가 변하면 무조건 운동량이 변화가 되는 거야. 그럼 운동량이 변한다는 얘기는 충격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이지. 자, 공이 있어. 공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 운동량 변화가 없는 거지. 그치? 근데 내가 손으로 얘를 쭉 밀어 그럼 점점점점 빨라지는 거야.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가 생기니까 얘는 충격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경우에 이 경우 일정한 힘이 가야겠습니다. 그러면 충격량이 뭐라 그랬지? 충격량은 힘에다가 곱하기 시간. 자, 그렇게 되면 이때 이게 델타 T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힘 F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요 면적 있죠, 여기. 자, 이 면적을 뭐라 그러냐면 면적을 충격량이라고 그러는 거야. 뭐의 면적이야? FT 그래프의 면적이 충격량이야. 알겠지? 힘과 시간에 해당하는 그래프의 면적이 충격량이다. 그럼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 자, 이 그래프죠? 그러면은 얘가 T고 이게 삼각형이잖아. 그지? 역시 마찬가지야. 자, 이 삼각형의 면적. 그럼 이 삼각형의 면적을 또 뭐라 그래? 충격량이라고 합니다. 이만큼이 델타 T.
가운데 있는 애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이렇게 하면 돼. 힘이 점점 세지는 거야. 알았지? 힘이 점점 세집니다. 가속도가 계속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은 아닌 거지. 그지? 그런데 맨 처음에 있는 그림은 이 운동이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이야. 따라서 이제 뭐 통합과학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겠죠.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충격량이 가는. 자, 그다음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 힘이 자 이런 식으로 가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에 해당하냐면 델타 T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얘네들의 면적이 있어요. 면적. 자, 이 면적이 뭐에 해당한다? 충격 양이다라고 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FT 그래프의 면적은 충격량이라는 거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우리 교재에 보면 실려져 있어요. 여기. 자, 그러면은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봅시다. 자, 뭐라 그랬냐면 충격량은 운동량이 변화라 그랬지. 그래가지고 이제 충격량이 I라 그래. 임팩트란 뜻이겠지. 임팩트. 충격한다 이거지. MV 쓰는데. 그러면 운동의 변화인지를 확인을 좀 해볼까? 질량에 M자리가 있어요. 자, V1으로 움직이던 애가 V2가 됐어요. 변했다 이 말이죠. 느려지던 빨라지던. 알겠죠? 그러면 이제 중간에서 뭐가 가해졌냐면 이 어느 시점인가에서는 충격이 가해진 거야. 그래서 이 충격량을 구해보는 거죠. 그러면 충격량은 빼기 처음의 운동량. 자, 나중에 운동량에서 처음의 운동량을 빼주면은 그게 충격량입니다. 이걸 식으로 나타내 볼게. 자, F 델타 T. 이게 I였죠, I. 나중에 운동량이 뭐냐면 MV2고요. 처음의 운동이 MV1이에요. 자, 질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만 남겨두고 식을 정리해 보면 V2-V1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V2-V1이 바로 뭐냐면 델타 V가 되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는 자, 얘는
이 충격량이죠. 힘에다가 델타 T 이렇게. 그다음 M 델타 V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알겠지? 어. 그래서 얘가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했다 이렇게 보면 돼. 알았어? 플러스가 나오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봐봐. 내가 여기다가 막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뒤에서 뒤통수를 딱 때렸어. 그럼 애들이 제 빨라질 거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가고 있는 애한테 내가 이쪽으로 힘을 가했어. 그럼 어떻게 내가 느려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운동량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가 나오겠지. 운동량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힘을 줬다는 뜻이야. 운동량이 플러스가 나오면 운동 방향과 똑같이 힘을 줬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충격량을 변화하는데 크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까? 자, 충격량이 커지면 운동량 변화도 큰 거죠. 맞나요? 자, 식을 써봐. 자, 힘을 갖다가 크게 하든가. 델타 T를 어떻게 하면 될까? 크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둘 다 커져야 되겠지만. 야구 좋아해요, 야구? 야구 안 좋아해요? 니네 야구 좋아해야지. 니네 여기 광주는 기아 완전히 골수 팬들이잖아. 기아 팬 손들어. 하나? 둘? 야, 니 야구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뭐 좋아하냐? 스포츠? 축구? 축구? 축구는 뭐야, 여기? 광주? 몰라? 자, 야구는 보는 건 그래도 하는 건 재밌나? 여기 동전 놓고 이렇게 공 치는 거 해봤어? 응? 응. 근데 이제 프로야구 선수들이 자, 어떤 뭐 지금 나도 사실 야구를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선수가 어떤 사람 유용한지 몰라. 자, 아무튼 되게 잘 치는 뭐 이승엽 같은 뭐 한대인가 한대요? 뭐 뭔데요? 이대호인가?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어. 자, 그럼 그 사람이 가진 힘은 말이야 계속 커지지 않지. 맞지? 자, 공을 딱 치는데 홈런 타자들이 칠 때 그 사람의 힘이 다음 시즌엔 더 커지고 그 다음 시즌엔 더 커지나? 아니야. 힘은 똑같아. 알았어. 공을 때리는 힘은 한계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힘은 한계가 있으면 왜 연습을 그렇게 할까? 정확히 맞추는 거? 오케이, 좋아. 정확히 맞췄어. 정확히 맞춘다고 되는 건 아니야. 왜? 우리는 운동량이 변해야 되는데 운동량을 크게 해야지만 공이 쭉쭉쭉쭉 멀리 뻗어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펜스를 넘어가서 홈런이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 델타 T를 늘려야 돼. 알았지? 그럼 델타 T를 늘린다는 게 뭘 뜻할까? 공을 밀어쳐야 돼? 끊어쳐야 돼? 그렇죠. 밀어치기. 공을 밀어치면 델타 T가 커지니까 어떻게 될까? 애들이 운동량 변화가 크니까 홈런이 나오는데 끊어치면 절대로 홈런이 안 나와. 자, 모든 운동에서 공을 때리는 모든 운동은 전부 다 밀어치기예요. 알았어요? 뭐 있어? 테니스. 테니스도 밀어치는 거야. 그러니까 밀어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니?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한 거야. 보통 사람들은 다 끊어치겠지. 그냥 맞추기만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또는 잘 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밀어치기 연습을 하는 거니까 스윙 연습을 어마무지하게 해야 되죠. 알았어요? 그래서 뭐 테니스하고 뭐 야구 얘기했지만 치는 게 또 뭐 있지? 골프 있다. 골프. 골프는 뭐 그냥 자세가 중요한 거고.
그죠? 골프는 자세가 중요한데 그것도 골프도 이제 뭐냐면 끊어치지 않아요. 쭉 스윙으로 밀죠. 땅 밉니다. 알았죠?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 근데 뭐 여러분 골프는 관심이 없겠지. 선생님도 관심이 없다가 요즘에 좀 골프를 좀 치는데 왜 나이 든 사람들이 맨날 골프 치나 몰라. 니들 때 쳐야 되는데. 알았지? 일찍 배워도 일찍. 그쵸? 대학교 가면 골프도 좀 배우고 그래. 나이 들어 배우면 웬 아저씨들이 아니야. 골프를 치니까 느냐? 안 늘지? 그치? 그러니까 20대 때 딱 배워두면 딱 좋은데. 그래서 골프가 대중화돼야 되는데 요즘 많이 대중화됐어요. 골프 배우러 가는 게 돈 얼마 안 드니까. 어렸을 때 배워도 뭐 필드 나가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필드는 우리나라는 땅만 있으면 골프장을 짓죠. 땅만 있으면 지어요. 땅만 있으면. 자, 그 정도로 이제 나중에 여유가 있겠죠. 자,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공을 잘 때리는 방법을 한번 충격량을 통해서 예상해 본 겁니다. 알겠어요? 자, 뭐라고? 힘이 세든가 델타 T가 크던가. 알았지? 그런데 이 단어는 충격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충격을 감소하는 안전에 관한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충돌과 안전장치. 자, 물체의 운동 상태와 모양을 변화시키는 건 뭐라 그랬죠? 힘이라 그랬어요. 힘. 알겠지? 자, 날아가다가 딱 부딪혔어. 아야 아파 하는 건 충격량이 아니야. 충격력이지. 알았니? 이런 건 뭐라고 하냐면 물체가 충돌할 때 평균 힘을 뜻합니다. 평균 힘 F. 자, 얘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충격역이다 그래. 충격역. 힘이다 이거지. 그러면 충격량은 델타 T 따라서 힘 F는 이렇게 돼버리겠네요. 자, 그럼 이제 충돌과 안전장치에 관한 것들 중에서는 이거 가장 주위에서 안전을 요하는 어떤 기계가 있죠? 자동차. 자동차를 예를 들면. 자, 자동차가 시속 50km로 달리다가 빵 충돌을 했어. 운동이 변했지. 자동차 부서져 안 부서져? 자, 부서지죠. 그런데 그걸 최소화하자 이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됐냐? 그럼 충격력이 감소하면 그만큼 물질의 운동 상태라든가 모양 같은 것들이 덜 변해요. 충격을 줄이는 거죠. 자, 그럼 봐. 자동차가 날아간다. 자동차가 달리다가 부딪혔을 때 운동량의 변화는 같아, 안 같아? 같지? 그럴 거 아니야. 50km로 달리던 애가 있는데 걔가 충돌을 하게 되면 마지막의 속도는 0일 거니까 얘는 같아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작게 하기 위해선 얘를 늘리면 되겠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델타 t를 길게 하면 충격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덜 충격을 받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알았지? 자동차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정면 충돌이라 가정을 하게 되면 일단은 정면 충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뭐를 갖다 설치했죠? 자동차에 보면 에어백?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일단 자동차 차체로 보게 되면 범퍼라는 애가 있어. 범퍼. 그 범퍼가 뭐냐면 충돌 시간을 늘려주는 애입니다. 더 이제 자세히 보면요.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생긴 자동차가 있어.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겠죠. 그지? 그다음에 또 이렇게 생긴 자동차가 있어요. 그럼 사람이 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그럼 운동 방향은 다 이쪽 방향이야. 어느 게 더 안전할 것 같아? 뒤에 게 안전해. 왜 그럴까? 자, 범퍼는 똑같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충돌하게 되면 이 본네트라 그래요. 본네트가 이렇게 꺾입니다. 그럼 꺾이면서 뭐가 또 길어져? 시간이 길어져. 알았어? 얘는 아니야. 바로 그 범퍼에서 받은 충격하고 완화가 됐지? 그 다음 충격은 이 사람한테 가는 거야. 그래서 본네트가 길면 길수록 안전한 차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버스나 뭐 아니면 그 있잖아 뭐 봉고 같은 애들 그런 되게 위험한 차야. 그냥 범퍼가 없잖아. 범퍼가 없다는 얘기는 바로 들이받으면 죽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알았어. 물론 버스는 차체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충격을 흡수를 하죠. 차체가 크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승용차 같은 경우는 본네트가 짧은 차들 있잖아. 뭐 있을까? 모닝, 뭐 다마스 말고 모닝 또 뭐니? 뭐 그런 거 있잖아. 국민차들. 그런 애들은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살살 달려야 돼. 그런데 모닝 가지고 거의 뭐 120, 130, 40 밟고 있죠. 그냥 그대로 바로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본네트 긴.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은 차가 없으면 못 다녀요. 미국에서는 미국 차가 제일 싸겠지. 그렇거든요. 미국 차가 제일 쌀 거 아니야. 그래서 차를 갖다 하나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와 진짜 무거워 차가. 그리고 정말 본네트가 이렇게 길어. 그 겉으로 보면 야, 뭐 같지? 뭐 스포츠카 같아. 막 정확히. 미국은 본네트를 길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안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차들의 본네트가 다 길어요. 잘 보세요. 알았어? 다 길고 조금 짧은 게 유럽 차들이 짧고 우리나라도 많이 요즘에 길게 나오는데 그래도 미국 차만큼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차는 디자인을 할 때 아예 그 조건을 달아요. 그래서 안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왜냐면 거기는 거의 자동차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뭘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거의 그 신발이죠. 이동수단. 우리는 많이 걷기도 하잖아. 근데 그 애들은 절대 안 걷죠. 3보면 자동차 탑니다. 알았어. 3보 이상이면 자동차야. 그 정도로 자동차가 흔한 나라이기 때문에 안전에 신경 써가지고 보네트 길게 만든 거야. 그럼 이게 뭘 길게 한 거야? 결과적으로 델타 T를 길게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델타 T를 길게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저기 밑에 보면 달걀 얘나 처음 속도는 0이에요. 근데 동일한 높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 속도는 또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닥에 떨어지나 푹신한 방석에 떨어지나 뭐는 같아야 돼? 같아야죠. 충격량 같아야 돼. 충격량. 알았어. 그럼 충격량이 동일할 때 이 결함이 깨지냐 안 깨지냐는 뭐야?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델타 T가 짧아요. 그러니까 얘 힘이 큰 거야. 반면에 푹신한 방석에서는 델타 T를 길게 하니까 힘이 작은 거죠. 알았지? 그러면 충격을 가하는 힘이 작기 때문에 결함이 안 깨지는 거예요. 달걀이 깨지지 않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 주게 되면 면적은 같아 안 같아? 같죠. 얘 면적이 뭐야? 충격량. 알겠지? 자, 그런데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와 그 다음에 푹신한 거에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뭐가 다르냐면 이게 평균 힘이에요. 평균 힘. 평균 힘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평균 힘이 달라지는데 어떤 놈이 더 큰 거냐면 당연히 델타 T가 작은 애가 힘이 클 수밖에 없죠. 알았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뭐 이 충격을 줄이려면 어떠하냐면 좀 방석 갖다 놓거나 뭐 아니면 야구할 때 포수들이 공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딱 여기 뭐야 팔꿈치 펴서 받아 아니면 받을 때 살짝 오므려. 살짝 오므리지. 그지? 살짝 오므리는 이유가 뭘까? 델타 T를 크게 하는 거야. 아, 델타 T를 크게 하니까 힘이 약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손바닥이 덜 아픈 거죠.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 이제 투수들이 던지는 공은 뭐 프로 아니면 못 받는데요. 받는데 치더라도 너무 아프대. 잘 받아야지만 손이 안 상한대.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뭐가 있냐? 맨 처음에 언급했던 거죠. 에어백. 또 자동차 범퍼,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그러한 경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역학적 시스템에서 그 어디까지? 관성에 이어서 충격량까지 본 겁니다. 자, 이게 물리 파트 전부 다예요.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여러분 문제 풀 수 있게끔 문제를 좀 나눠드릴 텐데 물리는 좀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됩니다. 자,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보기 찾아보래. 자, 물체에 가한 충격량의 방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다라고 하는 얘기. 물체에 가한 충격량의 방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다. 네, 맞아요. 알았죠? 이거 맞고. 그 다음 물체에 가한 충격량이 클수록 운동량의 변화는 커진다. 네. 그렇겠지 뭘. 그지? 자, 질량이 다른 한 물체가 충돌할 때 두 물체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서로 같다. 이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작용, 반작용의 법칙. 답이 틀렸네요. 기억, 니은, 디귿. 알겠죠? 그래서 3번은 답이 5번으로 하는데 보기를 바꾸세요. 자, 그 다음. 다른 사람은요?
8번, 10번? 네, 8번. 정지해 있다. 자, 무슨 그래프? FT 그래프. 충격량 어떻게 하면 뭐 하면 되니? 이거 면적 구하면 되지 않을까? 면적. 자, 면적이 뭐라 그랬어요? 충격량이라 그랬잖아. 면적이 구하면 얼마야? 응? 0.3이야, 0.2야? 0.1이요? 0.6이요? 네, 0.6. 그러면 충격량은 0.6 뉴턴 세크.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지? 이제 이거 저기 사다리꼴의 면적 구하는 거 공식 기억해야 못해. 하지? 다음 10번이었나요? 10번. 자, 그림 나눈 말이죠. 가에서 B가 충돌하는 동안 받은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 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 가는 마찰형 수평의 일직선을 2m/s로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1kg인 물체 A가 있는데 A에 정지에 있는 질량 2kg인 B를 향해서 운동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나는 가에서 B가 충돌하는 동안 받은 힘이네요. 뭐가 그랬대요? 이게 B래요, B. 알았지? 그럼 맨 처음에 이렇게 됐다 힘을 받아서 그 다음에는 힘이 0이 됐네요. 이거하고 같아. 이런 그래프와 같다고 봅니다. FT 그래프. 자, 그러면 옳은 것을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충돌 후 A는 정지했다. 충돌 후 A는 정지했다. 자, 이게 A가 정지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서는 사실 모르지만 일단 우리가 이제 충돌을 했잖아요. 자, 그럼 충돌했을 때 충격량을 계산해 보잔 말이야. 충격량. 자, 충격량을 계산하게 되면 충격량은 지금 B가 받은 충격량이에요. 알겠지? 그러면 이만큼의 면적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면적은 얼마야? 얼마예요? 1.5인가? 아, 1.5. 그렇죠. 1.5 뉴턴 세크. 그럼 B가 받은 충격량과 A가 받은 충격량은 같아 안 같아? 같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1.5예요. M 델타 V로 구합니다. 그 델타 V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준 거야. 그럼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인 이걸 빼줬을 때. 알겠지? 자, 그러면은 처음 속도 얼마죠? 1kg이고. 그 다음엔 처음 속도가 2m/s죠. 알았지? 됐나? 그러면 나중 속도는 얼마가 돼야 돼? 0.5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가 사실 뭐가 붙어야 돼?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왜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여기는 B가 받은 충격량이잖아. 그럼 A가 받은 충격량은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된다. 이해됩니까?
그지? 자, 그러면 나중 속도가 얼마로 바뀌었어? 이 물체는 0.5로 바뀐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0.5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계속 운동은 하고 있다는 뜻이죠. 정지했다 안 했다? 정지 안 했다. 충돌로 비의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로 비의 운동량의 크기. 자, B예요, B. B가 받은 충격량은 1.5입니다. 다음 M, 델타 MV죠. 그러니까 나중에 운동량과 처음의 운동량. 자, 나중에 운동량은 모르겠는데 처음의 운동량은 0이에요. 왜 그러죠?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운동량 얼마가 돼야 돼? 1.5가 돼야죠. 니은이 맞네요. 알겠지? 자, 그 다음 충돌관에서 받은 충격의 크기는 A구. 크다 그래서 같다 그랬어. 같다. 4번 2번. 어떻게 구하는 줄 알겠지? 자, 관련 관계식들을 정확하게 기억했다가 적용해야 돼요. 넘어갑시다. 15번. 15번. 어디 보자. 36으로 달리고 있는 질량이 1000kg이니까 1톤짜리 자동차가 있대. 브레이크를 밟아서 5초 만에 정지를 했대. 여기서 브레이크를 한 거고 요까지 해서 5초가 걸린 거예요. 자동차가 받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가 같다라는 얘기는 아까부터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죠? 자, 자동차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니? 충격량은 뭐라 그랬냐면 나중에 운동량과 나중에 운동량에서 처음의 운동량을 빼주세요. 알겠지? 그러면 운동량은 MV니까 얘를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질량을 빼고 나서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준 거예요. 근데 나중 속도는 얼마라고요? 정지했으니까 0이죠? 그럼 처음 속도만 구하면 됩니다. 그럼 36이니까 36km는 36,000m가 되고요. 1시간은 360초인가? 66에 36? 3600초구나. 이렇게. 그러면 얼마 나오니? 10m/s가 나오네요. 그럼 나중 속도에다 뭘 대입하면 돼? 10을 대입하면 되고요. 알겠지? 그 다음에 얘는 몇 킬로그램이야? 1000kg. 그럼 얼마가 돼? 맞네요. 만. 평균임. 자, 이어갈게. 얘는 힘에다가 델타 T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델타 T에다 뭘 대입하면 돼? 얘들아, 델타 T에 뭐 대입해야 돼? 5초 그렇지. 정지하는데 5초 걸렸잖아. 그럼 5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5로 나눠주면 얼마가 돼요? F는 2000 아니냐? 2000 뉴턴. 5000 뉴턴 틀렸죠. 다음 17에서 20번. 마찰형 수평면에 3m/s 운동하다가 정지해 있는 B와 충돌한 후의 모습이다. 아까 전랑 같은 경우죠. 그지? A와 B가 있는데, 자, 물체 A가 받은 충격의 크기는 같다. 그렇죠. 충돌하는 동안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충격의 크기는 얼마가 되냐면 8 뉴턴 세컨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봐봐. 지금 물체 B와 충돌했을 때 충돌한 후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정지해 있는 물체 B에 충돌했다 그랬지. 그럼 B가 받은 충격량은 질량이 2kg이고 나중 속도는 사고 처음 속도 0이기 때문에 얼마가 돼? 8 뉴턴 세크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A가 받은 충격량도 얼마가 돼야 돼? 이거지. 8 뉴턴 세크. 알았지? 자, B가 받은 충격량과 A가 받은 충격량은 크기는 같아. 알았어? 그러니까 8 뉴턴 세크가 되는 거죠. 자, 충돌하는 동안 물체 B가 받은 충격의 방향은 오른쪽이다. 물체 B가 받은 거예요. 물체 B. 그러면은 지금 정지하고 있는 애가 있는데 물체 A가 있어요. 자, A의 충격량의 방향은 운동 방향이에요. 그지? 그런데 B의 충격량의 반은 뭐가 되겠어? 이 방향이에요. A의 충격량은 A의 운동 방향이야. 그럼 정지하고 있는 애가 받은 방향은 반대 방향이니까 왼쪽으로 작용해.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충격의 방향은 오른쪽이다가 아니라 왼쪽이다. 왼쪽. 아니, 이거 잘못 반대로 얘기했다, 야. 네, 반대로 얘기했다. 충돌했으니까 충돌을 반대로 얘기했네. A, B가 있으면 여기에 얘가 얘한테 힘을 주면 얘가 얘한테 힘을 주는 거기 때문에 힘의 방향은 결국은 충격량의 방향이고 그럼에 따라서 B가 받는 충격은 바로 오른쪽에다가 맞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해요. 알겠지? 다음 9번. 그림 가는 마찰하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3kg인 물체 A에 일정한 힘 F를 수평면에 작용하는 모습이다. 접촉해 있대요. 1kg인 물체 B는 A와 접촉해 있다. 나는 가에서 A의 속력을 나타내 준 것이다. 그죠? 결국은 지금 마찰이 없는 평면에 수평이 정지해 있는 3kg 물체 A에다 일정한 힘을 가하긴 했어. 그지? 그런데 이때 뭐야? B가 A와 접해 있다며. 속력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3초 동안에 A의 운동량은 뭐 이러나 저러나 속력이 변했으니까 운동량은 증가한 거 맞죠. 네가 3초일 때 A, B의 운동량의 크기는 같다가 아니고 틀렸죠. 운동량 얼마가 돼? 자, P는 MV 돼. 그럼 같을 수가 없지. 그지? EMF. 처음에 운동량은 0이에요. 나중에 운동량. 3초일 때. 그럼 3초일 때 운동량 얼마냐? 9죠? 36이야. 왜 그래? 아, 붙어 있잖아. 그럼 가격이 4kg이지 뭘. 붙어 있으니까 4kg이야. 그러니까 MV 하면 얼마가 돼? 4구 36이잖아. 알았지? 자, 그러면 충격량은 운동량이 변하니까 36이에요. 근데 얘는 힘 곱하기 뭐라 그랬지? 델타 T라 그랬지? 그럼 델타 T가 몇 초 동안에? 3초 동안에. 그럼 얘는 몇 뉴턴이 돼? 12뉴턴이 되는 거지.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접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떨어져 있다 부딪히면 달라져. 알았어. 근데 얘는 접해 있다는 얘기는 맨 처음부터 힘을 작용할 때 몇 킬로그램에 작용한 거야? 4kg에 작용을 한 거야.
물리가 재밌죠? 안 재밌나요? 네. 자, 다음 시간에는 뭐 해야 될까? 바로 다음 그 시스템에서 그 뭐예요? 역학적 시스템 말고 생명 시스템 들어갑니다. 알겠죠? 자, 수고했습니다.